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두두미의 ASMR입니다. 짜잔. 오늘 녹화하는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리려고 혼자 녹음하려다가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 안녕하십니까? 비니르님 안녕하세요. 주르미님, 히카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다들 아직 안 주무셨네요. 안 자고 뭐 했대? 안 자고 뭐 했대? 귀여워. 오랜만에 또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윈디드님 안녕하세요. 영상을 올리는 텀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고민이 많은데 요새 날씨도 많이 더워지기도 하고 제가 회사 일로 조금 바쁘기도 하고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대. 맞아요. 이제 장마 시작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장화 사세요. 장화. 장화가 얼마나 좋은데 여름에. 물론 발냄새는 책임 못 집니다. 출근할 때 장화 신고 출근하면 그런가? 크록스 신고 다녀요. 크록스 좋지, 그치? 그래도 회사에 크록스를 신게 해주시나 보네요. 되게 막 깐깐한 회사들은 약간 복장 같은 거 신경 써야 돼서 신기 어려운 곳들도 있잖아요. 스레빠 신고 가. 좋네요. 여러분은 복지가 좋은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군요. 저희도 뭐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들어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바지 입는 거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인종에 조금 까다로운 높은 사람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청바지 입는다고 뭐라고 했었대. 어? 오른쪽만 들린다고요? 진짜 그래? 여러분 오른쪽만 들려요? 아, 그쵸? 낚였어.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나는 또 내 거 고장난 줄 알았잖아. 이 친구 병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얘 아주 돈 잡아먹는 기계야. 이 친구한테 쏟아부은 돈만 한 5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거였으면 하나 새로 샀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안녕하세요, 주민규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대로 닦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이하이. 오늘 영상도 오랜만에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유튜브가 제가 3월인가에 올리고 한동안 좀 뜸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알고리즘한테 버림받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마음에서 약간 좀 떠나보낸 상태였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ASMR이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생방송으로 했던 거를 업로드를 했는데 갑자기 또 구독자 폭증이 눈앞에 보이니까 또 되게 막 미안하고 막 열심히 할 걸 막 이렇게 후회스럽더라고요. 막 근데 그렇게 막 폭증은 아닌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 구독을 해주시네. 이렇게 게으른 나에게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었죠. 아무튼 근데 너무 미안하죠. 일단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크고 변명을 하자면 이게 3월서부터 영상이 끊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게으른 여자가 맞는 것 같아. 부정은 못하겠다. 3월부터 저의 직장 생활이 악몽이 시작됐어요. 전임자가 나가면서 생각보다 똥을 묵직하게 싸고 나가서 지금 그거를 처리하는데 만 몇 개월이 아니고 현재도 ING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양이 묵직해가지고 똥쟁이 사수였어. 죄송해요. 자꾸만 여러분의 귀에다가 태풍 전에 제가 약간 쿠션 효과랄까요? 제 콧바람으로 여러분 약간 쿠션 효과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많이 어려요. 나가기 전에 이제 요 직장이 첫 직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 한 6개월 정도 됐었다가 1년을 채우고 나갔는데 내가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는 그래도 어린애가 일 되게 잘한다 이러면서 싹싹하다 일 잘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사람이 나가면서 정말 바쁜 일을 하나 넘기고 갔는데 이 사람이 나갈 거를 대비해서 내가 그 일을 중간에 떠넘김을 받았는데 너무 바빠서 인수인계를 할 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종이 한 장에다가 남긴 인수인계도 빼먹은 내용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1년을 채워서 나갈 쯤 저는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들어서 원래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그때도 역시 얘가 내 직속 전임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왔을 때 이미 전임자는 나갔던 상태고 약간 비슷한 결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찌됐건 전임자 없이 시작을 해서 제로부터 그때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나가면서 새로 그 공석에 충원하실 분한테 제가 지금까지 맡고 있었던 그 전임자 없이 혼자 열심히 익혔던 일을 새로 오시는 분한테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뤄냈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습득했는데. 그리고 나간 사람의 일을 제가 이제 다 떠맡게 되는 식으로 그렇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바쁜 일을 갑자기 맡게 되면서 이 선생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을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바쁜 거 이미 다 끝날 쯤에는 그 선생님은 이미 나가고 자리에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다시 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업무 난이도가 엄청 높은 것들이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얘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실수도 엄청 많았고, 그냥 지금 제가 다 뜯어보니까 다 실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정말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익히는 데까지 2개월 넘게 걸리고, 이제서야 좀 체계화되고 있는데, 그거 3월서부터 현재까지 쭉 그 스트레스로 산 것 같아요. 근데 팀장님은 그냥 내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인수인계서에 다 있잖아 라는 식으로. 그래서 어느 날은 나도 이제 제대로 된 뭔가 인수인계가 없다 보니까 일 처리가 좀 느려지기도 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보이니까 팀장님이 너가 받은 인수인계서를 가져와 보래. 근데 보통 인수인계서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곤 하지만 인수인계서가 있는 경우에는 팀장님이 그래도 좀 검토를 해주시지 않나요? 근데 그냥 그날 처음 본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중간중간 빠진 내용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내 고충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따로 이제 불러 앉혀가지고 좀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숨통이 트이기 시작해서 몇 개씩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제 또 참아왔던 그 스트레스가 아침 새벽에 위경련으로 터진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사실 일어날 시간이 아니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막 진짜 장기가 이렇게 막 뒤틀리는 기분인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날카로운 흉기로 내 장기를 막 정말 회뜨는 느낌.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제가 좀 위장이 약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위로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위경련이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또 위경련이겠구나 했는데 맞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통증이 진짜 미쳤다. 근데 회사 다닐 때도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중간중간 위경련이 와서 팀장님이 얼굴 보고 너 일 바쁜 거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해서 보내주신 적이 한 2번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번에도 또 빠질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겠는데 통증이 위경련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쭉 아픈 게 아니라 아팠다가 정상인이 됐다가 아팠다가 정상인이 됐다가 이래요. 그러면 그 잠깐 돌아오는 정상인 타이밍에 갈 수 있겠다. 씻어야 하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맨정신으로 뭐 팀장님한테 전화를 할 수도 카톡을 쓸 수도 없겠는 거예요. 급한 대로 GPT한테 나 너무 아프다. 이거 팀장님한테 보낼 거 공손하게 써줘. 까지 써서 복사해가지고 채팅창에 붙여 넣었는데 또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한 1시간 정도를 앓다가 다행히 집에 구비를 해뒀던 그
위경련 먹는 약이 있어요. 부스코판인가? 보통 하나를 먹으면 낫는데 이번에는 2알 먹어야 가실 정도로 너무 아팠던 위경련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약간 잔통이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너무 길어져서 영상도 더뎠고, 네, 그 기분이 오락가락했던 것도 그 누적된 스트레스 탓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어제도 방송을 못했어. 야, 안녕하세요. 시청한테님, 또로리님, 안녕하십니까. 3만 치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잔통이 생각보다 오래 가서. 쏘리. 그래서 물은 음식 좀 먹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디코방에서도 좀 우리 사회생활 센파이 분들의 고견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금요일에 워크샵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좀 화가 나는 건 워크샵을 가기로 했으면 일단 그 직원분들 참여 여부 조사 같은 거를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덜 빠지는 날짜로 이렇게 잡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날짜를 박아놓고 이날 가는 식으로, 무조건 가는 식으로 좀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장소도 지역만 알려주고, 뭐 지역에 어디를 갈 건지 뭘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날짜를 통보를 받았을 때는 한 2달 정도 전에 친구랑 약속을 잡았던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정도 그날 딱 잡은 게 아니고 거의 한 3달 전에 잡았다가 자꾸 막 일이 생겨서 미루다가 그날로 이제 픽스가 된 건데, 겨우 잡은 날짜였는데 하필 수요조사도 안 하고 바로 워크샵 날짜를 고정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어떡할 거야. 나는 선약이 있는데. 그래서 아싸, 합법적으로 안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친구도 또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플레저런트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진짜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제 위경련이 터졌고, 생각보다 가만히 있을 때도 약간 이 잔통이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한데, 여러분 복부에 펀치 한 번씩은 맞아보셨죠? 나만 맞아봤어? 여러분 어렸을 때 싸움놀이 안 하셨나요? 여러분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주먹질 안 하셨나요? 펀치 날리고 막 발차기 하고 이런 거 안 했어? 까베지 맞아요. 할아버지랑 우리 엄마는 잘 드시는데 내가 안 먹어봤네. 카베진 같은 거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더더욱이. 배는 안 때렸다. 불량소녀다. 어디 살아, 조르맹님? 내가 찾아갈게. 어디 산다고? 중학생들. 턱도 은근히 아니라 급소 아니에요. 턱 잘못 맞으면 죽을 건데. 야, 어떤 나쁜 놈이. 경남이야? 딱 기다려. 누나가 간다. 가드 올려이?
배 맞고 응가한 학생이 학교에 있었다. 엥. 배를 맞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 동물들도 위기의식을 느끼면 이게 지리잖아. 뭔 말인지 알지? 속이 안 좋아서. 아 진짜 그게 양배추 성분 약이잖아요. 가베진이. 저도 좀 복용을 해봐야겠어요. 카운타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복부 통증. 누군가한테 펀치를 넘어져도 여러분 배 아프잖아. 어렸을 때 넘어져 보셨죠, 다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넘어지면 이렇게 배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런 통증이 주기적으로 계속 있단 말이죠. 이거의 한 10배 되는 통증이 이제 위경련인데, 아무튼 조금만 약간 스트레스 받고 조금 신경 쓰이고 아니면 자극적인 거를 먹는다든지 하면 또 이제 위경련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누워야 돼. 위경련이 오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너무 아파서 드러 누워야 하는데 만약에 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뭐 멀미라도 해서 속이 한번 뒤집혀 아니면 뭐 그냥 뭐든지 피곤해서 뭐 스트레스 받는다 이래가지고 위경련이 또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내 몸인데 내가 사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 정말 심각하면 응급실까지 간단 말이죠. 위경련이라는 게. 그럴 순 없잖아요. 그치? 그 사람들이 책임져 줄 건 아니잖아. 그러느니 그리고 하나 더 추가는 경비 지원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직원 선생님들은 아마 다들 내려가셨다가 중간에 올라오신다고는 하더라고요, 다들. 당일치기로 올라온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 억울한데, 가고 싶겠어, 그 선생님들도. 그분들도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거지만, 저도 가기 싫은 게 맞지만, 사실 위경련이 터질까봐가 제일 무서운 거고, 경비 지원도 안 되고, 당일치기로 내려가면 그 지역이 알아보니까 열차나 버스가 그렇게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올라와야 하고 중간에 그, 그, 그 다른 지역에 그 회사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분교가 있어요. 그 지역 이제 그 캠퍼스에서 회의를 마치고 워크숍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여서 조금 시간을 보낸 후에 워크숍 장소에 가기 때문에 바로 올라와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머물지 못하고 다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게 뭐야? 그래서 뭐야? 그냥 캠퍼스 구경하고 올라가는 거. 그럼 왜 가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몸이 아파가면서 돈을 쓰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약간 K 걱정인 거죠. K 걱정. K 직장인들의 K 걱정. 외국 같으면, 나 그냥 뭐 일이 있다, 못 가겠다. 아니면, 저는 좀 워크숍 싫다, 안 가겠다. 이러면 되는 건데. 한국은 정말 힘들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아픈데, 이거 위경련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이미 팀장님 선에서 저 몇 번 아프다고 해서 보내준 적도 있는데 핑계로 보일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걱정인 거야. 그리고 나랑 제일 친한 그 직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오늘도 갑작스럽게
아프고 소식이 전해지는 바람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이 나는 너무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여러분. 점점, 어, 원래는 아파서 가지 않겠다 다짐한 게 제일 컸는데, 뭔가, 워크숍 일정이든, 같은 친한 언니랑 못 가는 거라든지, 막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더해지면서, 그냥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치, 나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약간, 그러니까 송년회 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막 여름에 막, 거기 캠퍼스에 있는 팀장님 별장으로 가자. 막, 가자, 가자 해가지고 나온 걸 지금 이제 억지로 약간 밀어붙이는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위경련이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많이 심했던 것 같은 게 위경련은 앓고 나니까 배를 만져봤는데 위가 뽁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윗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난 처음 봐. 위가 약간 만져지는 느낌으로 위가 톡 튀어나와서 그래 조르맹님 잘 생각했다. 저 위경련 엄청 많이 났어요. 나눔님 안녕. 내일 어차피 일찍 끝나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비싸지만 수액을 맞을까? 수액 맞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자꾸 아프니까 좀,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다는 좀 그런 소견을 받으면 팀장님도 오해는 하지 않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 맞아야 돼? 나 설마 방제가 안 바뀐 거야? 그러네. 오늘의 방제는 직장인의 삶에 대한 고찰인데 원래 싱싱미역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좀 눈에 띄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내 위가 볼록 튀어나왔어. 명치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요. 위가 부었나봐. 따치 펀치. 따치 펀치 고맙습니다. 미간 한 대씩 날려주세요. 그것도 제 배가 튀어나온 것도 배를 쓰다듬어 주다가 이렇게 만져봤는데 배가 이상하다. 배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나 하고 알려줘서 알았어요. 몬단자. 캐러멜님 안녕하세요. 국김여고님 안녕하세요. 위경련이 왔는데 어제 위경련이 갑자기 급성으로
심하게 왔는데 그렇게 앓고 나서 배를 만져보니까 윗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위가 약간 부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위경련을 자주 겪긴 했는데 이렇게 배가 튀어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거 원래 네 배야 라고 한다면 저 그래도 나름 다이어트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내 배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아파서 일단 워크숍을 좀 빠질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믿어주실까 하는 그런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이제 좀 1년이 되어 가는데 새로 오신 선생님, 저보다 늦게 오신 선생님 두 분이 있어요. 한 명은 제가 저번에 술 먹고 속상해서 말했던 시옷 비읍 시옷 그 선생님은 그냥 뭐 너무 뻔하죠. 안 갈 거란 걸 알고 있었고 그분 안 가시고 이제 언니 못 가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아파서 못 간다고 하면 신규 선생님들 3명이 빠지는 거니까 팀장님이 뭔가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쵸? 고마워요, 맛있죠, 한디님. 정답은 없고, 그쵸?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만 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라는 게 사실 직장 나가면 하나도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건강을 책임질 사람들은 아닌데 그거를 포기해가면서 내 건강을 포기해가면서 가는 게 맞나라고 하면 절대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하지만도 정말 그렇게 냉정하게 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도 신입 쉽지 않다. 콩포동님 안녕하세요. 정답은 나온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모든 이정표가 가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꾸 여기만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러네.
계속 만져줄게. 고슬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타투 얼마나 심하게 베이신 거예요? 찔린 거예요? 베이신 거예요? 조심 좀 해. 끼고 있는 버즈에 귀지 걸린 줄. 우리 고슬님의 귀지 사운드입니다. 귓바빠라. 귀 언제 파셨어요? 가만 있어봐. 이거는 귀 청소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니 귀지 소리가 이거면 이명 수준인데 박스 정리한다고 테이프 뜯고 있다가 테이프를 뜯을 힘으로 칼로 벤 거면 소독 잘 하시고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공업용 칼일 거 아니에요. 공업용 그 커터칼 좀 큰 거 쓰시지 않으려나? 무슨 소리게? 정말 평생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네요. 귀에 바퀴벌레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근데 남성분들은 귀가 어찌됐건 장발이 아니시라면 귀가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갈 확률이 여자들보다 높긴 하겠다. 근데 뭐 그게 소리도 끔찍하고 한데 엄청 아프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약 같은 거 넣는다고 하던데 귀에다가 질식해서 죽으라고. 우리는 왜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아멘. 벌레 얘기하니까 스트레스 받나 봐. 배가 갑자기 누가 또 펀치를 갈겼어.
국민학교라고 하니까 되게 그렇네요. 고슬님, 우리 친구잖아. 국민학교 나오셨구나. 전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운동장에서 뛰놀다가 지쳐서 그대로 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그때 귀에 뭔가가 들어갔다. 근데 운동장에 바퀴벌레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도 공포네요. 학교 다닐 때 운동장이면 또 심지어 밝은 곳일 건데 거기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있었다니. 와, 국민학교. 그러니까요. 어디에 놓았던 거야? 쓰레기통 옆이었던 거야, 진짜로. 귀 속에 바퀴벌레.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네요. 방제 너무 좋네요. 직장인의 삶에 대한 고찰. 그쵸? 여러분들도 또 내일 출근을 앞두고 계신가요? 저도요. 출근 없는 세상. 한 달 반 동안 풀야근 10시 퇴근인데 어떤 연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 제 연구를 하기에도 벅차서 누군가의 연구를 들을 몸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저였다면 뛰쳐나왔을 것 같습니다. 10시? 한 달 반 동안 풀야근 10시요? 야근은 퇴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저는 완전요. 저는 통장에 꽂히는 돈보다 워라밸을 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충분히 퇴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야근을 한다는 건 업무 과중이 있다는 건데 저는 못 버티거든요. 도망치세요. 감사와 고생하셨다고 끄적여야지. 감사합니다. 제 꽃 차야죠. 개미가 들어간 줄 알아서 양호실 가서 보건쌤한테 귀에 개미 들어갔다고 했는데 귓속을 보더니 그거 본 선생님도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겠다. 어떡해. 어떡해. 진짜 너무 징그럽다. 그래도 뭐 고막 손상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티적인 발언 해드릴게요. F는 선생님 놀라셨겠다. T는 잘 빼냈네. 고막 안 상해서 다행이다. 데블러님은 대학생이에요. 기말고사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방학 시즌일 건데? 계절학기 들으시나? 2달치 보너스가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림의 떡인가요? 뭐야? 왜? 도대체? 대학생으로 읽었어. 고등학생인데 지금 안 자면 어떡해요? 시험도 앞두고 있는데. 아니면 자신 있는 과목인가? 공부 이미 다 끝났어요? 환율 이슈? 원화로 받는 게 아니야? 환율 이슈라니 뭐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하면서 듣고 있어. 세상에. 저도 ASMR 들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눈 떠보니 침대더라고요. 아니면
자고 있더라고요. 잘 가서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야 시험도 잘 보지. 돌고래님 고생하셨어요. 잘 끝내고 오셨나요? 원하로 받으신 게 아니라 멋진데 조르맹님. 돌고래님도 루루님 거 구독티콘 받으셨네. 뭐야, 타이틀하고 간호사예요, 고슬님. 이 시간을 퇴근을 해요. 나이트 맞아? 나이트는 더 늦게 하죠. 밤새는 건가? 무슨 일을 하시길래 지금 퇴근을. 영광님 안녕. 공공기관 중에 이 시간에 퇴근하는 곳 어디가 있을까나? 와, 공무원이야, 공무원. 지금 저희 세금 받으시면서 직무유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잘 거야. 정리 시간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몇 시에 출근하셔서 지금 퇴근하세요? 너무 졸리겠다.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또 몇 시에 출근하시려나? 그니까요. 제가 가끔 이렇게 속상해서 술 잔뜩 먹고 여러분 앞에서 속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현타가 올 수가 없어. 주로 이제 출근 안 하는, 그러니까 다음날 출근 안 하는 금요일에 주로 이제 제가 술방을 하거나 하잖아요. 이제 열심히 술 먹고 진탕 숙취 상태로 이제 게임을 켜거나 방송을 켜면 저는 출근합니다 하시는 분들 글을 보면 진짜 제가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멋지십니다. 진짜 대단하다, 고슬님. 좋은 짝꿍 만나셔야 돼요. 나 이제 자꾸 그러니까 고슬님 보면 자꾸 짝꿍 찾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찾으신 건가? 결혼을 위한다고 하심은 좋은 짝을 만나신 건가?
어때요? 요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가? 바쁘게. 토요일은 기본이고 일요일은 어떠다가 토요일 기본이라고? 그러면 야, 어떡해. 다들 그니까 열심히 사는구나. 여름엔 좀 힘들지도. 여름엔 다들 밖에 나가면 얼굴이 인상 구겨져 있고 다 머리도 막 땀에 젖어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 만나기 싫을 것 같다. 앞으로 더워질 일만 남았는데 얼마나 더워질지 예상도 안 가. 그쵸?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찌는 더위가 시작될 텐데 무섭네요. 맞아요. 근데 금요일이더라고. 개꿀인 부분? 여러분. 휴가 붙여가지고 길게 쉬어야지. 근데 제헌절이 금요일이면 뭐해요, 여러분들? 토요일에 일 나가면 그냥 뭐 평일 중간에 하루 쉬는 거랑 똑같아? 연장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오늘은 와인 안 먹었습니다. 저 와인 마시면 죽어요. 너무 슬프다, 당분간. 에이, 주말에 술을 깔까 했거든요. 지금 그때 와인 박람회 다녀오면서 쌓여있는 술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뜯을까 했더니 워크숍도 껴있어. 위도 고장났어. 또 다음 주를 기다려야겠네요. 네, 무조건 참겠습니다. 몬단장. 두둠이 위장 지켜. 위장 지킴이 몬단장. 사랑해요. 아, 위장에다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산미가 장난 아니겠는데. 장신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술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되죠. 텐션이 막 올라서 음주에는 또 가무가 빠질 수 없어서 노래방도 하는데 그날만 살아요. 김희명 여러분도 진짜 한 잔씩 다 줄 수 있을 만큼 지금 집에다가 와인을 쌓아놨는데 이거를 못 먹다니 저 진짜 너무 우울해요.
가까이 볼수록 더 예쁜가요? 얼박을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캐릭터의 그림체가 약간 선이 연필선으로 딴 것처럼 약간 좀 러프해요, 느낌이. 그래서 더 약간 좀 만화 느낌이 저도 좋더라고요. 호불호의 영역이기는 해요. 깔끔한 그 선을 딴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이렇게 러프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마다의 장점이 있는 것 같다. 네, 보통 이런 그림체가 없기는 해서 저도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매력을 알아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머시정아드님 하트. 안녕하세요. 못사는 언데드님. 저 와인 안 먹었어요. 이분들 자꾸 저 술 안 마셨어요. 아니,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 보면 술쟁인 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십니다. 저 술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데, 물론 전과가 낭낭하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좀 그렇게 막 자주 술 먹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요새 자주 하고 있어요. 절주.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 속상한 마음을 잘 들어주시는데 술을 어떻게 끊니? 잘 들어주지나 말든가 잘해주지나 말든가. 와인 드시려고요? 저 근데 막 그렇게 나만의 favorite 와인이 있고 막 그렇진 않은데, 원래는 코스트코에 파는 와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부턴가 단종이 된 건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누군가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그 와인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단종이 돼버려서 한 번 더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진짜 단종이 된 게 맞는지. 몬탄짠 이리 와. 진짜 안아주고 싶어요. 진짜로다가 이렇게 이뻐해줘서 고마워요. 내 사랑 몬탄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정말 마음이가 너무 따뜻해지는 것이에요. 누가 목
TV에서 과자 짜부시키는 소리가 들려요. 홍차 티백 짜부시키기. 이쪽에서도 한번. 진짜 그 소리, 저마다 소리를 듣고 느끼는 생각이나 그런 표현들이 정말 제각긴 해요. 이샤띠님 안녕하세요. 초코파이가 그렇게 뭉쳐가지고 짜부시켜 먹으면 맛있다면서. 아직 시도는 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데 브로콜리란다 그 브라우니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액일 것 같아? 맛있대요 생각보다. 비주얼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브로콜리와 초코파이. 여러분 망고맛 초코파이 있는 거 알아요? 브로콜리는 돈 줘도 안 먹을 것 같고요. 망고맛도 좀 그럴 것 같아. 망고맛 초코파이 제가 겉 포장지를 봤는데 마시멜로 안에 그 망고 잼이 들어있는 건지 마시멜로를 대신해서 망고 잼이 들어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좀 별로 먹고 싶게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먹고 싶게 생기지 않았다. 맞는 말인가? 게슈탈트 붕괴의사. 먹고 싶지 않게 생겼다. 가 맞나? 오, 바나나 괜찮았어. 맞아. 바나나는 괜찮았던 것 같아. 세기를 하루 10바퀴 채우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제가 오늘 너무 심심해가지고 오랜만에 치치직 비공개 영상을 하나 봤는데 홍차님이랑 도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데 반가웠지. 그래서 돌아야 되는데 홍차님이랑 하고 생각을 했죠. 초코파이는 오리지널이 제일 무난하다. 맞아요. 늘 기본이 최고야. 분이네요. 되게 바르질 않네. 고마워요, 시청한디님. 예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이제 갈 준비를 해야겠다, 그쵸? 그러네, 대박. 7월이네요, 여러분. 어느덧 7월이에요. 그러네. 6월 안녕. 7월아 잘 부탁해.
힘들었던 6월 얼른 지나가고 힘든 일이 장마에 싹 씻겨나가듯 하는 그런 7월이었으면 좋겠네요. 대블롱님 내 거 영상 꽤나 봐주셨구나. 저 무직 못된 거 어떻게 알았어요? 완전 대박이다. 내 마이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진짜요? 고마워요. 저는 좀 거칠까봐 걱정했거든요. 진짜 고마워. 감사합니다. 내일 시험 100점 맞아요? 올 한해도 이제 반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반년 지내오면서 뭔가 후회됐던 것들 벌써 반이나 지났네. 뭐라도 할 걸 했던 후회들을 남은 반년에 열심히 쏟아부어 봅시다. 그러니깐요. 해가 갈수록 빨리 흐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음이 막 느껴지잖아, 그쵸?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겠고 아프지 않아야 뭐든 하니까 건강하게 남은 또 반년을 힘차게 살아보자고요. 다들 건강하자. 저처럼 위 아프지 마시고 위 아픈 게 제일 서럽더라. 그 서러울 때 뭐라도 먹으면서 풀어야 되는데 위가 아프면 그게 안 되니깐요. 삶의 질이 뚝 떨어지더라고. 아프지마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플 거 내가 내 위가 다 아파줄게. 어제 다 아팠어. 여러분은 안 아플 거야. 고맙습니다. 자, 우리 드블러님도 내일 시험 잘 치르시고 버시정한디님도 우리 문단장님도 영광님도 오늘 제 방송 와주신 모든 분들 아프지 마시고 더위 건강 상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오늘 밤도 시원하게 주무세요. 여인우마님도 안녕. 고슬님, 홍차님, 영광님 잘 자요. 좋은 밤 되십시오. 주미케님도 안녕. 갈게. 잘 자. 안녕. 뿅. 안녕. 문단장. 멋있정한테님. 영광님. 잘 자. 뿅뿅. 뿅. 솔가리님 안녕. 이산대님 안녕. 집에 가자. 사랑해.